엔젝타 이건영 TV의 이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기옥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의 최초의 변호사님이신 우리 안기옥 변호사님을 뵈러 여기 사무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제 소개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대표님이 수원에서 멀리까지 인천까지 네, 이 빗길을 무릅쓰고 달려오셨습니다. 반갑고요. 아까 저한테 뭐 인천 최초의 변호사라는데 최초의 여변호사입니다. 남변호사님은 저보다 먼저 계셨고요. 이렇게 우리 OBF를 통해서 인연을 맺은 이건영 대표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여기 올 때까지 이 변호사님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여성 변호사님이란 그런 것만 알고 왔는데, 오면서 프로필을 보고 여기 들어오면서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조금 이게 우리 OBF 회원들이랑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인터뷰를 이렇게 되면은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인사들을 다 드렸는데, 사실 제가 조금 죄송한 것은 우리 화요일마다 있는 세미나를 거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제가 인천 최초의 여성 변호사 1호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했던 것은 이제 기업법을 공부를 해서 상법으로 석박사 과정을 마쳤는데요. 인천에 이제 1호 여변호사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가정 문제에 관한 그런 상담들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전공이 기업법이다 보니까 이제 기업 상담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근데 기업 상담이 됐든 뭐 가족 문제가 됐든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우리가 많은 그 관계들을 맺어가잖아요. 근데 그 관계들이 기업은 조금 더 이 가족 관계보다는 이 법률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이 가족 문제는 법률보다는 그쵸,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OBF 회원님들에게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콜을 하세요.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인상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법원이라든가 변호사님을 만난다는 자체는 제가 인생에서 지금 처음 뵙는 거거든요. 정말요? 오늘 일기 쓰셔야 되겠습니다. 기록이 남겠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없이 살아온 저로서는 참 대견하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님을 뵈면서 또 다른 제가 기분이 좀 많이 좀 묘하기는 한데, 네. 사실은 저도 아직은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 싶은 내용도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제가 타준형 때 법인에서 제가 들어가 있다가 네.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이사로 돼 있어서 서류가 들어갔는데 타준형이 털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저한테는 이제 보증인으로 그게 몇 억짜리가 날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거는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실명불량자는 돼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를 제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갖고 모든 걸 손을 내려놓을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강에 되찾으면서 제가 쓴 그 돈에 대한 걸 모든 걸 갚았는데, 그 돈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좋아진 건 아닌데, 이렇게 변호사님을 또 뵙고 나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충고 같다? 그런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그게 제가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때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매여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담보에 관한 거, 이 보증에 관한 것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를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담보가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서 문제가 된 것 같다 그랬는데, 이사로 등재돼서 문제된 건 전혀 아니었던 걸 것 같고요. 이사로 등재를 하면서 뭔가 그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인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서명한 게 있죠.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 그냥 서명해줘. 뭐 내가 뭐 필요해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따지질 않아요. 그것도 그냥 사실이죠. 서명을 하고 그냥 도장 쾅쾅 찍어줘요. 근데 내중에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쉽게 거절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거를 거절했을 때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친구에게 친척에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할 때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차용증을 받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차용증 써달라는 얘기를 못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차용증 써달라 그러면 네가 나 못 믿어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좀 대범한 사람인 듯이 보이고 싶어서 그냥 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마음이 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누가 담보를 서달라고 했다,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할 때 거절을 잘 못해요. 일단 보증인이 되려고 할 때는 자기가 주체무자, 돈을 빌린 사람하고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하고 이 사람이 설마 갚겠지, 나를 힘들게 하겠어? 라고 그냥 원하는 대로 도장 찍어주고 사인해줬다가 나중에 책임을 온팍 뒤집어 쓰는, 그게 아마 우리 이 대표님 같은 사례인데요.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현재 처해진 상황을 들어봐야 어떻게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뭐 본인 채무는 이미 다 갚으셨다고 하고 그 회사 채무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따로 자문을 받으시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 사업을 하면서 절대 함부로 사인하지 마셔라. 사인할 때는 그 책임에 내가 이게 안 갚아졌을 때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냐, 그쵸? 네. 우리가 계약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 쓸 때도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 거를 전제로 계약서를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잘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계약이 지켜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분쟁이 생기면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 라고 하는 거, 또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얼만큼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냐 하는 책임 분배에 관한 것이 분명해졌을 때 사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할 때 열심히 물건 생산해서 판매하고 생고생해놓고, 그쵸? 계약서 하나 잘못 써서 담보 한 번 잘못 써서 손해를 입는 이런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피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마음이야, 어떤 마음이야 다 좋든 나쁘든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책임질 문제는 책임지고 할 건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왔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이런 책을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나의 인생에 결코 포기는 없다, 이 책.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선물 받은 거고요. 제가 근데 이 두 가지 책이 저한테는 해당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다루신 그 후로도 행복하게라는 책이 여기 있고요. 잠시 후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고요. 이거는 행복한 이혼, 불행한 이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써주신 그런 책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하고 또 서로 인사를 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이 대표님 홍보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를 홍보해 주러 오셨네. 이게 저 트레이닝입니다. 그러시군요. 네네네. 네. 예, 지금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에 드렸던 나의 인생이 결코 포기는 없다, 이 책은 사실 저의 삶의 라이프를 기재를 한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검정고시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좀 특별한 삶을 살아왔죠. 인생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살아온 삶의 이런 어떤 역경 과정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 삶의 라이프를 책으로 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이혼, 불행한 이혼은 실제 이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제가 실제로 처리를 했던 사건들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그 법률 요건에 맞게 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기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어떤 것 하나도 어떤 소설이 없어요. 다 실제 상담했던 것, 실제 소송을 했던 이런 가정사에 관한 문제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가족관계가 해체가 되었구나. 그것을 막으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행복한 이혼, 불행한 이혼에 관한 우리가 결혼 생활은 누구나 다 꿈에 부풀어서 하죠. 그런데 이혼을 할 때는 정말 준비를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하기가 힘들다 라고 했을 때 이혼을 선택하는 건데, 이혼을 했으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고 더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은 그게 역시 준비가 되지 않은 이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혼을 하려면 정말 준비를 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종식하고 행복한 이혼 이후의 삶을 만드는 그게 준비 작업, 그 프로젝트가 여기에 적혀 있고요. 그 후로도 행복하게는 이거는 번역서입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이고 조정 전담회였던 분이 쓴 책인데, 미국은 우리보다 이혼율이 더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은 이혼한 이후에도 그렇게 막 전 부인, 전 남편에 대해서 원수 같은 생각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들은 정말 친구같이 자식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다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고 서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친구 같은 그런 이 마음 자세가 돼 있다 보니까 결혼은 물론이고 이혼 이후의 삶도 그렇게 불행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이혼 이후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친구같이,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정말 소중한 아이디어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이혼을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한테 많이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이거 행복한 이혼, 불행한 이혼, 이건 이제 사실 불행했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선택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행복하고 그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닌데도 지금은 좀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좀 그렇겠죠. 근데 거꾸로도 행복하게란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런 거를 이혼하고 나서 저는 애기 엄마하고 애들 엄마하고는 아예 그냥 전체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거든요. 외국에서 하듯이 처음에 친구처럼, 또 이혼했더라도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거 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아직까지는 마음이 뭔가는 많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한번 책을 잘 읽어보고 저도 어떤 좋은 그런 원활한 방법,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저한테 꼭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책 읽은 소감에 대해서. 네, 그럼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수원에서 이렇게 변호사님이 어려운 시간을, 오늘 지금 휴가 기간이라고 쉬시는데 제가 부탁을 드려갖고 오늘 또 이렇게 선뜻 나와주셔갖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와서 사실 알게 모르게 저 나름대로 많은 것을 좀 감정적으로든 어떤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많이 얻어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를 홍보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변호사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는 게 저한테는 더 값진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휴가 기간 또 마지막 날이라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